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철도 신호 일반을 강의하게 될 서정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약간은 좀 협소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또 그 자격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이렇게 좀 성원이 대단하시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철도 쪽에서 사실은 오래 근무를 했지만은 철도도 있지만은 뭐 운전이라든가 저는 운전도 했었고 또 일부 이제 관제라는 분야에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열차 이제 취급도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뭐 작업 조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수행을 좀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좀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첫 시간은 그 신호기 또 궤도회로 또 저쪽에 연동장치까지 오늘 나갈 건데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신호기는 뭐 저기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궤도회로 연동장치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먼저 이제 철도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철도는 운영, 시설, 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호는 이제 전기의 하나의 이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신호는 사실은 이제 운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시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아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뭐 궤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궤도는 시설의 부분입니다. 근데 궤도회로는 궤도에 이제 전기를 저희가 그 공급을 해서 열차를 검지하는 역할을 해서 신호에서 그걸 이제 유지보수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배우게 될 분기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 시설 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운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챕터에 보면은 신호기입니다. 신호라는 말이 일반 도로에도 있고 도로교통에도 있고 철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도로교통하고 철도에서 다른 점은 일반 도로에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타이머가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도 신호는 상당히 복잡해요. 뭐냐면은 구내에서 여기 정거장이라고 해서 정거장 안에는 궤도회로가 있어서 궤도회로 안에 열차가 없고 또 궤도 쪽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분기기라고 해서 그 자기 방향이 또 일치를 해야만 돼요. 최종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게 철도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철도 신호에는 이제 먼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관사에게 열차의 운전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태, 색깔 또는 음으로 해서 알려주는 장치를 말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신호의 종류로는 신호 전후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는 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이제 신호등이 이제 다 신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후는 철도 종사원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은 아마 그 철도 이제 신호 쪽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뒤쪽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장소의 상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철도 신호의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호, 전호, 표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운전 조건을 형태나 색깔, 음으로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상치 신호기가 있습니다. 상치 신호기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선로에 그 고정된 위치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상치 신호기입니다. 그래 이제 임시 신호기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 용어를. 그죠? 임시 신호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선로 옆에다가 부설을 하고 그 필요하지 않을 때는 철거를 하는 게 임시 신호기입니다. 근데 상치 신호기는 항상 이렇게 선로 옆에 이렇게 기주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빔으로도 있는 게 이제 상치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엄격하게 말하면 임시 신호기가 아니라 항상 이제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치 신호기에는 주신호기,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상치 신호기는 주종신입니다.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주종신, 주신호기,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 그 주종신을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주신호기는 이제 항상 일정한 이제 자기 그 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를 주신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 출발, 폐색, 입한, 어모, 유도 신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이 외우실 때 앞에만 따가지고 장출, 폐유, 엄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머리만 따가지고 외우실 때 그냥 이걸 뭐 장래, 출발, 폐색, 입한, 어모, 유도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출, 폐유, 엄입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장래 신호기라는 것은 사실은 홈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거장 구내로 들어올 때 쓰는 신호기고요. 출발 신호기는 이제 정거장 구내에서 다른 역으로 나갈 때 그 스타팅하는 게 이제 출발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폐색 신호기는 역과 역 사이에 그 꽂혀져 있는 신호기고요. 그래서 폐색 장치할 때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한 신호기는 우리가 그 정거장 역 구내에서 차량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입한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어모 신호기는 우리가 특별하게 방호를 요하는 구간에 사용하는 게 이제 어모 신호기고요. 그 다음에 유도 신호기는 뭐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정거장 구내에서 열차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신호 원칙에서 한 궤도 회로에 2개의 열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든가 또 이제 열차가 합병할 때 그럴 때 이제 유도로 해서 들어오는 게 유도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주 신호기는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종류가 있고 종속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주 신호기가 이제 그 우리가 그 뭐냐면 지형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확인 거리를 이제 확보를 못할 때 그 확인 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방에 설치하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계 이제 원방 통과 뭐 보조 입한 중계 신호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원래 원통 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종속 신호기의 종류는 여기도 이제 뭐 보조 신호기, 입한 중계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원통 중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것을 이제 고르는 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부속기. 신호부속기도 뭐 예를 들어서 주신호기가 모든 내용을 이제 어떤 기관사에게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주신호기가 뭐 이제 현실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호기가 보면은 그 진로 표식이라든가 진로 예고, 진로 개통 표식이라든가 그걸 이제 하위에 설치를 해서 그 주신호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것들 세 가지 있죠. 진로 표식이, 예고, 개통 표식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치 신호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뭐 주신호기라든가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치 신호기의 구조상 분류해 보면요. 이건 이제 완목식 신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등식 신호기가 있고 이 뒤에 이제 등열식 신호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색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호에서 말하는 우리가 뭐 저기 녹색 또 적색 또 주황색이 또 있는 게 색등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그 등열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단등형도 나와요. 단등형이 이제 우리가 뭐 LED도 보면은 한 가지 LED에서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단등형 이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이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단등형입니다. 다등형은 따로따로
그 고유한 이제 색을 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등하나의 색깔이 바뀌었나요? 예, 이게 등렬식입니다. 됐는데 이것은 이제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색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고 수직으로 돼 있고 수평으로 돼 있고 또 대각선으로 되는 거에 따라서 표시하는 내용이 다르죠. 이게 이제 중계 신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입판 신호기입니다. 입판 신호기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켜지는 거고 입판 표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색등식하고 등렬식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상체 신호기에서 수동 신호기하고 자동 신호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신호기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나온 이제 완목식 신호기인데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매뉴얼로만 동작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동 신호기가 반자동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신호기는 우리가 그 취급자가 개입할 수가 없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궤도 회로에 열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게 자동 신호기예요. 그냥 풀로 우리가 오토매틱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자동 신호기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 신호기는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도 쓸 수 있지만 수동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반자동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역과 역 사이에 있는 폐색 신호기가 자동 신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 신호기는 우리 역 구내에 있는 신호기가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으로 똑같은 진로를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자동 신호기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진로로만 쓰고 그 다음에는 진로를 바꿀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반자동 신호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호하고 반자동 신호에 대해서도 좀 개념을 그렇게 좀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신호하고 이제 허용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자동 신호하고 이제 반자동 신호하고 조금 약간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제 허용 신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허용 신호는 사실은 자동 신호에 관련되는 어떤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허용 신호는 정지가 이제 신호가 이제 이렇게 딱 현시가 되면은 열차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어구역이라고 이제 열차가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허용 신호는 이제 정지 신호가 현시가 돼도 그 이후에 15km 속도로 진행이 가능한 게 이제 허용 신호예요. 이게 이제 보면 아까 말하는 자동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신호는 정지가 현실할 때는 무조건 정차를 이제 한 다음에 그 역이라든가 이제 운전 관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고 또 이제 수신호라든가 그 대용 수신호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역 구내에 있는 뭐 장내 출발 또 뭐 입판, 어모, 유도 신호기가 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정거장이라는 뭐 얘기 들으셨나요? 용어 중에서 정거장은 우리 대전역이 말하는 게 정거장이에요, 그죠? 우리 그 뭐냐면 인원이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정거장에 보면은 역이라든가 뭐 신호장 뭐 그런 것들 또 조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 조차장 얘기 들어보셨죠? 예, 거기는 이제 화물만 원래 취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대전 조차장이죠. 화차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신호장이라는 건 이제 열차 취급을 위해서 이제 열차 대피라든가 운행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신호장이. 정거장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어떤 개념적인 용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를 하긴 뭐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지들이 있습니다. 표지는 이제 잠깐 제가 훑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질문을 좀 바꿔드릴게요. 뭐 용어가 이제 해설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출발 이제 반응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출발 신호기 이제가 열차 승무원이나 역장이 확인하지 않을 때 못할 때 이제 그 정거장 후면에서 이제 이렇게 하얀 등이 켜져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 열차 승무원이
신호가 났구나, 출발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전역 구내에도 보면 이렇게 낮은 데 보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이판 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판 표지고, 이건 이제 하나의 등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게 저기 그 그린색을 다 표현하는 게 단등형이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하는 게 다등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체 신호기에 이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장내 신호기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예, 장내 신호기는 정거장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장내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에가 이제 정거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실 때, 자기 집에 들어올 때 현관을 들어오죠. 그게 사실 장내 신호기입니다. 사실은 열차가 물론 정거장을 통과할 수도 있고 손님을 위해서 정거장에 또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안전하게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장내 신호기입니다. 이게 홈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이제 승객들이 다 내렸어요. 화물도 다 내렸어. 그럼 다음 역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출발 신호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기의 확인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장내 출발 폐색 어모 신호기는 아까 그 상체 신호기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주신호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는 이제 600m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궤도회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600m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운전에서 말하는 제동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600m 이상을 확보를 하는데, 장내 출발 폐색 어모 신호기는 600m 이상 보여야만 열차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인 거리를 600m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400m 이상. 그리고 구내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보통 일하는 것은 작게 이제 200m 이상. 그리고 유도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유도 신호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차가 저쪽에 동대구역 같은 데 보면은 경전선 열차하고 경부선 열차하고 합병을 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경부선 열차가 먼저 오면 기다렸다가 경전선에 오는 열차하고 이렇게 합병을 할 때 열차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은 신호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도 신호기를 켜서 서행으로 이제 들어와서 열차를 이제 합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 표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신호기 같은 경우에, 이판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100m. 아까 진로 표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호 부속기라고 그랬죠. 이건 개념들을 좀 알고 가시라고. 그리고 진로 표시기, 진로 왜곡이, 진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신호 부속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종속 신호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통 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원방 통과 중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여기서는 개념을 잡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도라든가 여기 이판 신호기라든가 중계 신호기의 이제 형태가 나옵니다. 유도 신호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소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항상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 신호기는 진행이 켜지면 이렇게 옆에 45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란색 불이 켜져요.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열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등열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색등식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지금 중계 신호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색등식입니까? 등열식. 등열식이에요. 그죠? 색깔이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열을 지은 게 색등식이고, 이렇게 같은 색깔로 있는 게 등열식이죠. 그 차이점 이해 가십니까? 네. 네. 그래서 중계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세 개가 켜지면은
그 다음 신호기가 정지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5도로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이 다음에 이제 제한이다. 이제 신호가 사실은 이제 뭐 오연시 같은 경우에는 정지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 주의, 감속, 진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교통에서 말하는 그린은 이제 진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제한 속도예요. 그래서 제한 중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라든가 주의라든가 감속할 때는 이렇게 45도로 켜져 있고요. 진행이 됐을 때, 그린이 켜졌을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도로교통에서 보면은 원래 주황색 주의등이 들어오면은 사실 건너면 안 돼요. 그죠?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철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전체 속도를 다 못 내지만은 그 이하의 속도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한 이제 있습니다. 좀 도로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좀 어떻게 이해는 가십니까? 이판이 무슨 뜻이에요? 이판이요. 네. 이판이 이제 원래 영어로 말하는 셔터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열차가 있고 차량이 있어요. 우리가 열차는 열차 번호를 우리 이제 뒤에 계시는 우리 넘 선배님이 계시는데 열차는 우리가 본선을 목적으로 본선에 우리 뭐 화물이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을 열차라고 해요. 근데 차량은 이제 우리가 뭐 군내라든가 그런데 유치시켜 놓은 게 이제 차량이에요. 근데 열차로 아니면은 화물을 그 열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꼈다 붙였다 또 다른 선로로 옮겼다 하는 것들이 이 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이 없잖아요, 그죠? 차선이 없고 차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철도에서는 뭐 이렇게 분기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기관차가 뭐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입판을 해야 되죠. 남쪽 북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 용어죠. 현시요? 아, 현시라는 말은 우리 치진다. 예, 우리가 그 녹색 우리 진행을 현시한다 그러면은 진행을 켜준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표시를 해서 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시라는 말. 이것도 사실은 일본식 한자. 예. 그 나타날 현 보일시 이렇게 예.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녹색불이 저기 진행을 현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린을 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치 신호기 설치해서요. 예. 아까 대항하고 배항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분기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뒤에 이제 선로 전환기 할 때 이게 나옵니다. 대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얼굴 쪽으로 가는 게 대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기기입니다. 이게 분기기가 이게 이제 첨단 뭐 우리 저기 이렇게 크로싱도 있고 리드도 있는데 짧게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했을 때 그 뭐냐면은 들어가는 게 대향입니다. 얼굴 쪽으로 가는 게 대향. 배향은 뭘까요? 뒤에서 등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배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선로 전환기 할 때 제가 또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분기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선로 전환기 시간에 그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장례 신호기도 보면은 여기 절연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궤도해로 경계 지점에 있고 여기 이제 선로 전환기에 보면 맨 첨단이라고 해서 맨 끄트머리 있어요. 들어가는 그 끄트머리 부분하고 해서 100m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향일 경우에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정지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향일 경우에는 이제 60m 정도만 돼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 배향이고
대향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 탈선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대향일 경우에는 열차가 잘못 들어가면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탈선을 해버려요. 그 배향인 경우에는 선로 전환기만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대향하고 배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정거장 분해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제 대향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할 때는 이제 배향이 되겠죠.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아마 분기기 때 또 저기 그 선로 전환 장치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한번 훑어드릴게요. 전호는 뭐예요? 예? 전호. 전호. 예. 예. 용어는 전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종사원들끼리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배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수병들끼리 사실은 이제 통신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호기를 흔들어서 야 차가 들어와도 좋아.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앞에 나온 신호기도 있지만은 궤도 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로 전환기, 그 다음에 회색 장치, 그 다음이 또 이제 사실은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역 군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역 군내나 일반 뭐 역간이나 다 신호 조건을 제어하는 게 이제 궤도 회로 장치거든요. 그래서 궤도 회로 장치는 신호 설비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뭐 회전로식, 계절로식 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궤도 회로라는 건 뭐냐 도대체? 궤도 회로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궤도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 도로는 궤도라는 말 안 쓰죠. 궤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라고 했죠. 철길은 내일이잖아요, 그죠? 내일하고 그 침목 또 도상을 갖다가 궤도라고 그래요. 궤도 세 개를 합쳐서. 근데 이제 궤도 회로는 우리가 그 신호에서 이제 뭐냐면 목적이 이겁니다. 딱 하나 있어요. 열차 유무 검진. 이게 궤도 회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죠? 궤도 회로의 목적은 이거예요. 열차를 검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열차를 검지하느냐? 내일에다가 전기를 흘려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전기 전공하신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기 회로의 도체로 이용해서 그 그러니까 송전부에서는 전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착전에는 그 전기를 받아서 궤도 개전기를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이따 나오는 계절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원이 흐르지 않아요. 열차가 왔을 때 열차 차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궤도 개전기를 살리는 게 대전로 방식이고요. 폐전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평상시에 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이 궤도 회로의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차축에서 단락이 되면 궤도 회로가 낙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폐전로 방식. 다들 폐죠, 그죠? 10개. 그래서 이제 궤도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하는 도상에 부설된 내일은 이제 전기 회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기상 조건, 자갈 상태, 침목 종류, 뭐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시험에 아마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뭐 장마철이라든가 또 터널 안에 이제 습기가 많이 있는 데는 누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압이 많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낙하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렇게 저기 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레일을 이제 적당한 길이로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경계 지점에다가 아까 궤도 절연을 설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분리해서 절연하는 거죠. 한 다음에 이제 한쪽 끝단에는 송전 측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반대쪽에는 착전 측으로는 궤도 이제 개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를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는 이제 착전 측에서 진입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만 열차가 진입했을 때 궤도 개전기가 낙하해서 아 여기는 열차가 있으니까 다른 열차가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전하게 이제 동작을 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궤도 회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연동장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철사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로 전환기를 포함하는 궤도 회로에 궤도가 낙하하거나 열차가 점유했을 때는 선로 전환기를 전환하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도 궤도 회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송전 쪽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반대 착전 쪽에는 궤도 개전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저기 이건 이제 양쪽 레일이고요. 여기 이렇게 그 선으로 그어놓은 것은 이제 절연입니다. 레일이 이제 25m씩 있어요. 25m씩 있으면 이렇게 토막이 돼 있겠죠, 그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본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리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궤도 회로를 이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아예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에서 절연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구역은 하나의 이제 구역이 섹션이다. 그렇게 해서 궤도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우리 이제 착전 쪽에서는 이렇게 궤도 개전기를 사용해서 열차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녹색 신호가 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차가 만약에 차축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전기가 낙하가 돼서 이제 적색 레드가 이제 저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폐전로 방식이에요. 원래 궤도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계절로 방식이에요. 근데 계절로 방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열차가 있을 때만 궤도 개전기를 살려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죠. 근데 폐전로 방식인 경우에는 평상시 그 개전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열차가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도 그 차축에 의해서 단락이 돼서 정지가 되지만은 설비가 고장이 나도 그 정지가 현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측으로 동작하는 그런 어떤 원리 때문에 폐전로 방식을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 이제 뭐 건널목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또 반대 개념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건널목 쪽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때 열차가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열차가 점유했을 때는 열차 그 차축이 우리가 이제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으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단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쇼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전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색이 아까 질문하신 대로 현시가 되는 적색이 켜진다는 말이 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폐전로 궤도 회로의 어떤 특징입니다. 폐전로 궤도 회로와 계절로 궤도 회로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일 거예요? 예. 계절로 낙하 무엇일 거예요? 예. 계절로. 해절로. 예. 폐전로는 평상시 때 궤도 회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열차가 있을 때만 궤도가 이렇게 죽은 걸로 나와요. 낙하된 걸로. 개전기는 떨어지는 게 낙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전기 접점이 전자석에 의해서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전원이 흐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낙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전압이 몇 볼트 정도 흘러요? 우리가 이제 약하게 우리가 직류 같은 경우는 뭐 한 1점 몇 볼트 흘러요.
굉장히 이제 미세한 전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센 전압으로 흐르면은 뭐냐면 이렇게 둔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열차 차축도 보면은 그게 이제 다 통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축에 그 단락하는 쇼트 하는 것보다도 더 예민해요. 궤도에는. 그거 할 때 대차를 이렇게 굴르면 거기서 막 아크가 막 튀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던데. 아, 거기에는 이제 사실은 이 레일에는 뭐가 흐르냐면 전차선 구간에는 25,000V의 귀선 전류가 흘러요. 이 신호 전류는 여기서 자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차선 귀선 전류는 다시 변전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절연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뒤시 궤도 회로에서 사용을 하고요. 비전철 구간에서 전철화가 된 구간에서는 그 임피던스 본드라고 그래가지고 신호는 이제 차단을 하고 전차선 귀선 전류를 통과를 시켜주는 게 임피던스 본드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차선 귀선 전류가 이제 유도가 돼서 그렇게 이제 아크가 튀는 경우도 있어요. 임피던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임피던스. 임피던스요? 아, 임피던스 본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항이 있고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항이라는 말은 이 DC에서는 직류가 있죠. 직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직선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변하지 않는 게 직류죠, 그죠? 근데 교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60Hz라면은 그 60번이 바뀌는 게 이제 저기 우리가 AC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이제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사기도 그분이 이제 발명을 했고 발명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제 DC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 회사 있죠. 테슬라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AC를 만든 사람이에요. DC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로 송전을 하면 전압이 드롭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장거리 송전에 이제 불리한 거고 그 AC 같은 경우에 고압으로 올리게 되면 장거리 때 전압이 이렇게 그 드롭이 되는 게 덜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계의 표준이 이제 AC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압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임피던스는 우리 이제 교류에서 보면은 임피던스, 뭐 인덕턴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이제 그 교류에서 이제 저항 성분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임피던스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 전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호는 있잖아요.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딱 분할하는 게 여기하고 옆에 하고 이게 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 본드로 해서 각각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옆에 궤도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차선 귀선 전류는 계속 흘러서 변전선을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신호 같은 경우에 그 유지보수하는데 이제 유도라든가 그런 어떤 방해 없이 정상 기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임피던스 본드에서 그 우리 이제 코일에 인덕턴스를 이용해서 신호 전류는 그 안에서 가두고 전차선 귀선 전류인 AC 성분은 계속 통과를 시켜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궤도 회로의 구성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도 회로 구성 기기 아까 전원 장치 있었죠, 그죠? 전원 장치는 전원을 사실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실내 저기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이제 플러그에다 꽂아서 쓰는 뭐 우리 일단 어댑터라든가 뭐 정육이라든가 그런 게 다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구내에 보면은 은색으로 했는 게 궤도회로 송신기가 있고 궤도회로 기구함에 보면은 아주 뭐 2,4V 정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전지가 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이제 임펄스 궤도회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신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회로 구성품이 내일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원 장치는 있다. 그리고 전원의 이중화, 또 축전지, UPS 사용으로 정전 시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궤도 회로의 전원 장치는 각 궤도 회로마다 이제 별도로 설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전원은 궤도 회로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DC 또 궤도 회로가 있고 또 AC 궤도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아닌 또 이제 우리가 그 AF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청 주파수로 이용하는 또 AF 궤도 회로가 있고요. 뒤에 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 제한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앞에 이제 그림에서 나왔죠, 그렇죠? 송전 쪽에서 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단락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락 전류가 왕창 흐르게 되면은 이 앞에 나온 전원 장치를 파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기, 가변 저항자가 이렇게 단락 전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전원 장치를 보호해주는 역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전류 제한 장치. 한류 장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한류도 보면은 전류를 제한하는 게 한류 장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기 소선으로 해서 문제 방지하고 궤도 회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직류 궤도 회로에서는 가변 저항기가 사용되고 교류에서는 저항 또는 리액터가 사용됩니다. 직류는 무조건 저항입니다. 그렇죠? 교류는 아까 저항이 임피던스도 있고 그 리액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말하는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또 리액턴스가 다 합쳐진 말이 사실 임피던스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직류에는 무조건 저항입니다. 그죠? 교류에는 저항이나 또는 리액터고요. 직류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동 소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콘덴서도 있고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직류에서 말하는 우리 전류 제한 장치는 이 가변 저항기가 다고요.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우리가 코일이라든가 또 콘덴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 장치나 전류 제한 장치가 나온다면은 기기 소선 이런 거. 또 기기 소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전류 제한 장치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예를 들어서 교류 궤도 회로에서는 가변 저항기 이렇게 하면 틀리죠? 네. 예. 직류 궤도 회로 할 때 가변 저항기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전원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절연에 대해서 우리가 절연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전선에서 이렇게 피복으로 감아져 있죠, 그죠? 그게 절연체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나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피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감전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누설이 많이 돼서 또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그 기관차, 전기 기관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유도로 인해서 오동작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절연체로 해서 딱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네일이 이제 있고요. 여기도 네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일 사이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절연체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궤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일본말이죠. 그죠? 궤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약간 이제 우리가 끄트머리가 이제 몽툭해져서 이렇게 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네일하고 똑같은 부분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또 이쪽에 양쪽을 채워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절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착식 절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딱 제작을 해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돼 있고 일부는 이렇게 주요한 선이 아닌 경우에는 절연체가 삽입된 이제 절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열차가 많이 지나다 보면 파손이 되고 또 이제 내일이 이제 끝다름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궤도 절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도 보면은 우리 이제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내 집하고 이웃집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벽이 있죠. 그죠? 벽이 경계예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 절연이 경계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열차가 이쪽 선로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 개정기가 낙하돼서 다음에 있는 열차, 다른 열차를 못 받게 하는 게 궤도회로의 목적이고요. 그죠? 궤도회로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열차 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AF 궤도회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신호 전송이라는 또 이제 부가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열차 검지라는 본연의 사실은 그 목적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고속선이라든가 우리가 ATC 뭐 그런 쪽에 가면은 궤도 회로를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신호를 차상으로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AF 궤도 회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딱딱 소리가 나죠, 그죠? 그게 이제 열차 여기 저기 뭐야 궤도 끝단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25m마다 정청 레일이 있는데 그 사이를 둥그런 우리 이제 차륜으로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꾸 운행을 하다 보면은 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고속열차를 타보면 고속선에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AF 궤도라 다 용접을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선에는 이렇게 용접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